윤석열 대통령이 믿기 때문에 선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이 야당하고 싸우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임 일성 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아, 그럴까요? 네. 어떻게 됐든 가결되면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책임져야죠. 당연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됐는데 그러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는 운명이 올 거다. 비대위원장이 벌써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세 번째예요. 아니, 글쎄. 비대위원장만. 뭐가 잘못되면은 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고 네, 재개의 돌아와서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와서 재투표에서도 통과되면은 한동훈의 운명은 그걸로 사표를 끝이다. 내는 수밖에 없다. 정치 저는 그렇게 생명도 봐요. 그렇다. 자,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청년 지도자 세대 교체를 운운하면서 39살 먹은 자기를 대통령 당선시켜줬고 지자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준석 네, 당 대표는 몰아내고 네, 50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는 것이 세대 교체냐?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저도 기대를 했어요. 저분이 오면은 좀 무언가 달라져서 네, 정치를 살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네, 네. 국민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 젊은 사람답게 법무부 장관 출신답게 네. 시대를 읽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치를 살릴 것이다. 네, 여야 관계에서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제 일성이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자. 운동권 네, 586을 청산하자. 청산하자. 그런데 이건 말이죠. 네. 저는 비대위원장 네, 국민의 기대를 가지고 온 그러한 정치 개혁과 협치를 통해서 싸우지 않는 네, 네.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여의도 정치권을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찰총장 취임을 하는 것 같아. 검찰총장이 범죄와 전쟁을 하는 선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과 586만 척결하면 경제가 살리고 외교가 잘 되고 국방이 잘 됩니까? 남북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네. 586이 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지 그럼요.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네. 아니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했습니까? 안 했죠. 586 선배들이 다 해놓은 것. 박정희, 네, 전두환, 5.18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악독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워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가져와서 자기는 편하게 학교 다녔잖아요. 그렇죠. 문민정부 들어와서 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미 자신의 선배인 586 운동권이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봄 관객이 벌써 1,000만을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봄이라는 그 짧은 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바로 혹독한 겨울을 갖고 왔어요. 그 군부 독재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 투쟁해서 그 혹독한 겨울 군부 독재를 끝내주게 한 사람들이 바로 586 운동권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열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따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번을 보니까 92학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김영삼 정부, 즉 문민 정부가 시작된 때잖아요. 아니 저만 하더라도 네. 그러한 당시에 저는 미국에서 살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386, 586 네네. 우리 우상호, 이인영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어요. 네, 네,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해놓으니까 네, 그렇게 투쟁을 하니까 나는 편하게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선배들에 대해서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그 그렇죠. 국회의원이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586 청산 이걸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잘못이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자격도 없고 그리고 또 그리고 국민이 지금 네. 상식적으로 원하는 게 네. 정치를 개혁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실패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모든 국난을 국회에서 잘 설득해서 설명해서 소통해서 나가는 것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바라는데 그렇죠. 제 일성이 그냥 싸우자. 싸우자. 아니, 이러려면은 뭐하라? 그러니까. 신인 정치 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워요. 싸움 그러니까. 잘하는 홍준표 이제 비대위원장. 시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한 국힘당, 그러니까 당과 정의, 국정을 잘못 이끌어서 이러한 비상한 상황을 몰고 와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강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이제는 좀 다르게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하겠다? 아니 더 싸우겠다? 더 싸우겠다? 봐요? 그리고요. 네. 싸움을 해도 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정치인들이. 그런데 국민의힘 싸움쟁이들은 다 광역단체장으로 가버렸어. 그래.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김태흠 김태흠, 충남지사, 네, 이장우 대전시장. 이분들이 싸우면 잘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싸움 못해요. 신사요? 자, 그런데 근데 시장님, 어떻게 됐든 아니 그런 분들을 차라리 비대위원장 시켜서 싸우는 게 효과적으로 싸우지. 네. 아니 그게 사람 잡아다가 네. 감옥만 보낸 검사 출신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수락연설을 보니까 586 청산하자도 나오지만 근데 사실은 586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호 위원장은 의원은 이미 나 이번에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랬잖아요. 물러갈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586 얼마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고 초선 재선이고 조금 선수가 있는 게 이인영 전 장관 뭐 이 정도인데 하태경 의원도 586이에요. 그렇죠. 국힘당에도 있어요. 그리고 국힘당 그 국회에서 다 물어났어요.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도 586 우상호하고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싸우자. 물러가는 사람들하고 싸우자. 물러가는 사람들 왜 싸워?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수락 연설을 읽어보니까 이재명의 폭주를 막자는 거예요. 폭주는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름을 잘 못 부른 거 아니? 아니 수락연설 전문을 제가 봤어요. 이재명 대표의 폭주를 막자는 게 싸우자는 이유인데 아니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대표가 폭주할 게 뭐 있어요? 야당 대표가 뭘 권력도 가지고 폭주해 있지 않는. 계속 네. 저기 수사하고 뭐 그런데 주눅 들어 있는데 무슨 폭주야. 그러니까 주눅도 들어 있는 게 아니고 투쟁하는 거지 뭐. 투쟁하는 거지만 근데 폭주는 국정을 폭주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한일 관계 그렇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그렇게 하고 뭐 대북 관계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달려간 윤석열 열차의 폭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꾸로 얘기하냐고요? 아니 그 원고에 네. 윤석열이라고 써 있는데 이재명이라고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봤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힘당의 개혁의 본질은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의 개혁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예요. 변화인데 당이 변한 거 국민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어디에 누가 나가는 관심 없어요. 아니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들이 부산에 누가 나가는 거 뭐가 관심 있어요? 대통령 하나. 아니
수도권 사람이요. 강원도 강릉에 권성동 의원이 나가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통령 하나 변하는 겁니다.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하나 변하는 건데, 그래서 국힘당 내부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뭐 비대위원 누가 되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12명 뭐 선발한다는데. 아니, 그렇더라도 네. 집권 여당이니까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십시오. 네. 검찰 공화국인데 검찰 하나가 또 집권하려고 하는 네네. 제2검찰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네. 보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인사가 자기 비서실장을 검찰 대구 경북의 사법연수원 후배. 사법연수원 후배 네. 법조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 12명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을 정치인 아닌 사람들로 한다. 그러면 참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인문학 위원장이 오셨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초동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검찰 사투리. 검찰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여의도 문법 네. 표준말은 배우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네. 되지. 지금 현재도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 하다 느닷없이 대통령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해놓고 안 만나버리고 협치도 안 하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시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물리적으로 그건 또 말은 잘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뭐 나이 많다고 적다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비대위원의 인선하고 보면은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 시장님 생각은 이제 그 뭐 정치 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요, 좀 삐죽한 생각인데 네. 정치권에 남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람들 또는 초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않죠. 예, 이미 그냥 예, 허수아비. 모든 게 그러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가 실패로 끝난 게 뭐예요? 네. 상정하고. 대통령의 명령만 네. 복종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을 가리켜서 개딸 전체주의? 근데 바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가 상명하복 관계면 전제 군주 시대입니다. 아, 그 당연하죠.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My fellow citizen, 동료 시민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쓴 거예요. 이거 스피치 학원에서 텍스트로 나온 것들이에요. 네, 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라면은 fellow citizen이 아닙니다. 신민이에요. 시민이 아니라 신민. 신민. 왕과 신민 관계예요. 신하 관계예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루이 14세가 돼가는 거예요. 아이고, 생각 똑같잖아요, 저하고.